자, 오늘 설명할 부분 2차 방정식에 대한 얘기인데, 자, 방정식이라는 게 우리가 항등식하고 구분된다는 거 알고 있을 겁니다.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우리가 등식이라고 했던 거였죠. 네, 등식에는 방정식과 항등식이 있다라는 거. 자, 항등식은 항상 성립할 때를 얘기했던 거고, 방정식은 특정 값에 대해서만 성립할 때를 방정식이라고 얘기했었어. 자, 지금 읽어보셨겠지만 지금 우리가 다항식에서도 1차다, 2차다, 3차다, 4차다 라는 얘기가 이제 차원에 관련돼 있다라고 얘기를 했을 거야. 그리고 1차다 라는 얘기는 1차원의 관점이라서 길이에 대한 스토리고, 2차는 2차원에 관련돼서 넓이에 대한 얘기고, 3차는 입체도형, 부피에 대한 얘기가 진행이 되는 거지. 그럼 1차 방정식이다 라는 얘기는 길이에 대한 방정식이 되는 거야. 길이를 구할 수 있는 방정식. 그럼 2차 방정식이면 넓이를 계산하기 위한 방정식이 되는 거지. 특정 넓이를 확인하기 위한 방정식 구조가 되는 거고, 3차 방정식은 특정 부피에 대한 방정식이 되는 거야. 이해돼 안 돼?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하는 거다? 2차 방정식이라는 것을 확장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2차 방정식이다 라는 얘기는 단순하게 2차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방정식이 아니라 실제 목적이 뭐가 되는 거야? 넓이를 확인하기 위한, 특정 넓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방정식이 됐던 거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방정식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들이 이제 수학자들은 뭐라고 이해를 했던 거야? 아, 넓이가 이게 되기 위해서 어떤 값이면 되겠니? 라는 것을 찾아내려고 했다는 거지. 그 옛날식으로 풀이하는 것은 결국은 2차 방정식 풀이는 예전식은 넓이를 이용한 계산이다 라고 이해를 해야 돼. 그러니까 이제 예전 2차 방정식을 지금 현대 수학에서 말하는 방정식의 구조가 없어요. 예전에는 이 2차 방정식을 이제 산문 형태라고 얘기를 하는데, 문장으로 막 써 있는 거야. 누가 뭐 어디를 개간을 했고, 쟤가 저만큼 갖고 있는데 내가 얼만큼 갖고 있어야지 쟤하고 나를 비교했을 때 얼마가 더 필요하냐, 그런 식이야. 문장으로 써 있는. 이해됐어? 이게 산문 형태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시계 구조가 아니라 문장 형태로 돼 있던 2차 방정식인데, 이때도 2차 방정식을 푸는 법이 존재했다는 얘기야. 뭘 이용해서? 넓이를 이용해서. 이때의 2차 방정식을 풀이할 때는 풀이법 자체가 있기는 했는데, 지금처럼 대수적 구조가 아니라 넓이를 이용한 계산이었다. 넓이를 이용한 풀이였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현대 수학으로 넘어오면서 구조적으로 식구조로 바뀌었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현대? 근대? 현대? 근대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근대로 넘어와서 약 17세기경 이제 여러분들을 곤란하게 만드는 수학자가 한 명이 나옵니다. 데카르트라는 수학자가 나오게 돼요. 데카르트가 여러분들을 곤란하게 만든 이유가 뭘까? 뭐 때문에 곤란해질 것 같아? 데카르트 들어봤어? 철학자이기도 한데 수학계에서는 저 데카르트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곤란해진 게 만들어져. 좌표평면을 생각해냈거든. 데카르트 이전에 좌표평면이 없었어. 데카르트가 이제 침대에 누워있다가 천정에 있는 모자이크 구조를 보고 나서 거기에 파리가 앉아있는 걸 보고서 파리의 위치를 좌표적으로 좌표평면에다가 생각을 했다는 얘기야. 그래서 순서상을 좌표평면으로 옮긴 최초의 수학자라고 보시면 돼요. 이 데카르트가 이제 이때 뭐 논문 같은 거, 책 같은 걸 발표를 했어. 방법 서술이었나? 아무튼
이 사람이 만든 책이 있는데 그 책에 이제 수식으로 어느 정도 정리가 된 2차 방정식의 풀이법 형태별로 어떤 형태는 어떻게 풀면 돼 어떤 형태는 어떻게 풀면 돼 하는 2차 방정식의 형태별 풀이가 소개가 됩니다. 이런 게 있어 라고 실질적으로 이때부터 2차 방정식이 수식화됐다라고 이해를 하면 돼. 자, 뭐라고 돼 있다고? 형태별 풀이법이 돼 있다고. 형태별. 그러니까 지금처럼 야 이거면 무조건 풀어. 그걸 일반형이라고 불러. 일반형의 풀이법이 아니라 요럴 때는 요렇게, 요럴 때는 요렇게, 요럴 때는 요렇게. 됐어. 근데 그걸 이제 나중에 정리해 보니까 현대 수학에서의 일반적인 풀이법이 완성이 되는 거야. 그 역사를 알고서 가야 돼. 그럼 이게 되면 2차 방정식만 내는 게 아니라 3차 방정식도 되지 않을까? 그럼 출발점이 뭐겠어? 형태별 풀이법이 먼저겠지. 요 형태는 요렇게, 요 형태는 요렇게 하다 보니까 아 이거 일반적으로 풀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 거야. 수학에서는. 그래서 그것에 대한 해법을 발견을 했어요. 이제 3차 방정식의 해법을 이제 2차 방정식은 데카르트가 이제 최초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이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 옛날부터 했던 거기 때문에 수식화시키는 작업이 그렇게 막 뛰어나다 그 정도는 아니었다는 거야. 2차 방정식 이후에 이제 3차 방정식 이게 고등학교 가면은 배우게 되겠죠? 3차 방정식도 해법이 있지 않겠느냐 라는 것에 대한 고민을 수학자들이 막 하게 되겠지.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런 형태별 풀이법에 대한 얘기를 진행을 하게 될 거야. 아, 이런 형태만 이렇게 풀 수 있어 하면서 이것들에 대해서 수학자들이 연구를 한 거고요. 그러다가 이제 일반적으로 모든 3차 방정식을 풀 수 있는 방법을 고민을 하게 된 거지. 결국은 그 고민에 대한 성과가 있어서 일반적인 풀이법이 생성이 됐어. 그걸 2차 방정식에서 일반적인 풀이법은 근해 공식이라고 불러. 근을 구하는 공식. 3차 방정식에서 일반적인 풀이법도 해결이 됐으니까 이것도 근해 공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근을 구하는 그냥 공식. 대입하면 답이 나와. 근데 이거를 누가 개발했냐면 타르탈리아라는 수학자가 있어요. 이 수학자가 일단은 첫 번째로 해결을 해냈는데 이때는 이거는 발표해도 큰 문제가 안 되는 거야. 왜? 나만 알고 있는 게 아니거든. 금방 알 수 있거든. 근데 얘는 이거는 일반적인 풀이법이 공개가 안 됐기 때문에 그때는 내가 해법을 알고 있어야 돼. 그게 공개하면 안 돼. 왜? 공개하는 순간 내 명성이 떨어져. 왜? 누구라도 풀 수 있는 게 되는 거니까. 그때는 수학자들끼리 싸움을 했거든. 어떤 싸움을 했냐면 당신 나랑 싸우자. 내가 문제 몇 개 낼 테니까 당신 이거 풀어봐. 그럼 그 사람도 자기만의 아는 풀이법을 이용한 수학 문제들이 있겠지. 그거를 또 보내보는 거야. 그래서 그 중에 누가 더 많이 풀어내냐. 그거 가지고 이제 싸움을 하는 거야. 그래서 자기만의 독특한 풀이법이는 공개를 안 해. 이 사람도 공개를 안 하고 있던 거야. 근해 공식을 발견했는데. 근데 이제 카르다노라는 수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도 이제 도박사인데 의사기도 하고 좀 약간 질 나쁜 도박에 중독된 이제 수학자야. 의사면서. 근데 이 사람이 가가지고 여러 번 찾아가서 국어를 한 거지. 나 좀 알려줘. 나 좀 알려줘. 나 좀 알려줘. 나 궁금해 죽겠어. 수학자니까 일단. 그래서 니만 알아 하고서 알려줬어요. 네, 수학자의 치우는 누가 붙이는 거예요? 나는 수학자다 하면 그냥 수학자 되는 거예요. 그때는 수학자라는 개념이 없어. 그냥 뭐 철학자도 수학자고 그게 그냥 과학자 다 똑같은 거라서 그냥 수학 연구하고 있는 거야. 수학 공부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나는 수학자요. 그냥 결국 귀족이. 다 귀족이. 어떻게 보면. 평민 계급에서는 거의 수학자가 안 나오죠. 평민 쪽에서 이때는 막 영국 사회고 그러기 때문에 그때는 영국인들이 신사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때는 귀족과 평민하고 그 갭이 정확하게 구분되어 있잖아. 평민들은 공부를 할 수가 없었지 어떻게 보면. 근데 이때 유명한 수학자 중에 하나가 이제 인도의 이제 수학자 중에 하나인데
영화로도 나온 수학자 중에 하나야. 무한대를 본 사나이. 그런 거 관심 없지. 수학 영화인데 무한대를 본 사나이라는 수학자가 있어요. 인도 수학자 라마누잔이라는 수학자에 대한 얘기인데, 인도에서는 그 사람은 이제 귀족 계급은 아니야. 인도가 더 그게 좀 심하잖아. 그 계급이. 근데 거기서는 이제 그렇다고 불과척 천민 그쪽은 아니고 일반 중류층에 속하는 이제 일반 평민이었는데, 수학에 대해서는 거의 천재성을 가진. 근데 영국에서 어떤 수학자가 그 사람을 초빙을 한 거야. 여기서 공부하라고. 그래서 기분 좋게 가가지고 막 어떻게 보면 조금 대우를 덜 받으면서 열심히 공부를 했어. 그래서 무한대라는 것에 대해서 막 탐독한 수학자 중에 하나인데 좀 병들어가지고 일찍 죽었죠. 아무튼 이 수학자가 가가지고 막 국어를 해가지고 해법을 얻어왔어. 그러고 나서 그 해법을 정리를 해가지고 자기만의 방법으로 살짝 변형해서 발표를 해버렸어. 나쁜 사람이. 그게 결국은 뭐야? 자기 업적이 되는 거지. 3차 강정식의 일반적인 해법 난 발견했다. 그걸 보고 이제 위대한 서술이라고 부르는데 이 저자가 위대한 서술이라고 불러. 여기에서 이제 그러니까 위대했다는 거지. 3차 강정식 일반적인 그립이 없었으니까. 난 위대한 걸 발견했다면서 발표를 해버린 거야. 그러고 나서는 이 사람이 열받은 거죠. 그래도 어쩔 수 없지. 발표를 해버렸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업적이 돼. 그래서 카르다노의 해법이라고 불러. 나중에 역사에서는 실제로는 이 사람이었어 라고 밝혀지긴 했지만 이미 발표가 끝났기 때문에 방법이 약간 달라. 똑같이 발표하는 수는 없잖아. 방법을 살짝 바꿔서 발표했어. 그래서 일단 이 사람을 업적으로 치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몇 차가 또 궁금해져. 4차가 궁금해지지. 4차 방정식도 해법이 있지 않겠니 하고서 막 연구했는데 실제로는 이 당시에 이것도 해법이 나와. 이것까지도 4차 방정식도 근해 공식이 만들어져. 그러니까 이제 뭐야? 수학자들끼리 이제 연구에 불이 붙은 거야. 야 그럼 5차도 할 수 있겠네? 그치? 5차 방정식도 하면 이제 이 사람보다 더 큰 업적을 남기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5차 방정식에 대한 연구를 합니다. 근데 이 시간이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려요. 결국은 잘 안 돼. 그랬더니 어떤 수학자가 아벨이라는 수학자가 있는데 이 아벨이라는 수학자가 야 여기부터는 더 이상 일반해를 구하는 공식은 존재하지 않아 라는 걸 증명해버렸어. 일반해 구하는 근해 공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니까 더 이상은 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근해 공식이라는 게 2차 방정식의 해법이다. 마찬가지 3차 방정식의 해법이다. 4차 방정식의 해법이다. 결국은 뭐야? 형태별로 어떻게 접근할 거냐. 그게 먼저란 얘기야. 됐어. 그래서 2차 방정식에서 중학교 때 풀이법을 설명하는 게 형태별로 이렇게 풀면 돼 라는 게 먼저예요. 이해돼? 그래서 어떤 풀이법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럼 2차 방정식의 형태별이 여러분도 생각할 수 있는 건데 지금 현재는 어떤 방정식이면 내가 2차 방정식이고 해를 구하는 게 편할 거냐라는 질문이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형태를 한번 볼까? 2차식인데 2차 항만 있어. 근데 얘가 어떤 숫자하고 같대. 그럼 제곱해서 그 수가 되는 수를 생각하기가 편할 거 아니냐 이거지. 그래서 이게 첫 번째 형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왼쪽이 제곱만 있고 2차 항만 있고 오른쪽이 상수항만 있는 형태. 근데 중학교 때는 제곱해서 무슨 수가 안 나와 부호적으로. 음수가 안 나오잖아. 그래서 중학교 때는 이 상수는 음수가 되면 안 돼. 맞아 안 맞아? 근데 고등학교 때는 제곱해도 음수가 되는 수가 있거든. 그래서 그때부터는 얘가 아무 관계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상수는 현재는 무슨 수다? 0 또는 양수다. 그럼 얘를 푸는 방식은 뭐가 될 거냐? 그럼 제곱해서 그 숫자가 되는 수를 떠올리면 된다는 거지. 근데 제곱해서 이 상수가 되는 수에 대한 정의가 뭐였어?
제곱근 맞아 안 맞아? 결국은 x제곱 이퀄 a가 되는 이것인 x라는 n은 누구였단 얘기야? a의 제곱근에 대한 얘기가 됐단 얘기지. 맞니? 그리고 얘가 세 가지로 나눠지죠. a가 양수일 때는 뿔마 루트 a가 되는 거고, a가 0일 때는 0인 거고요. a가 음수일 때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개념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럼 이 형태를 결국은 바로바로 구할 수 있지 않느냐? 뿔마 루트 씌우면 되지 않느냐? 맞아 안 맞아? 그 얘 풀이법을 뭐라고 부르느냐?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제곱근 풀이법이라 하잖아요. 왜? A의 제곱근의 정의를 이용하니까. 됐어 안 됐어? 그냥 뿔마 루트 씌우면 돼? 라는 설명인 거고. 그럼 결국은 두 번째로는 이제 이 식을 어떻게든 변형해가지고 다른 형태로 맞춰볼 수 있지 않겠니? 라는 질문인 거야. 이게 2차 항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 x가 이렇게 생기면 어떨까? x 빼기 p 제곱이라고 생기면 어떨까? 그 왼쪽 식이 결국은 완전 제곱식이 된 거 맞아 안 맞아? 맞니 안 맞니? 왼쪽에 있는 x제곱이 아니라 1차 항과 상수항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완전 제곱으로 변형된 형태를 말하지. 그럼 얘가 상수인 경우는 어떻게 처리할 거냐라는 질문이 되는 거예요. x가 끝이 아니라 전개했을 때 2차식과 상수항까지 있을 때, 그럼 얘도 풀이법은 어떻게 했단 얘기야? 제곱근 풀이법을 그대로 변형한 거란 얘기야. 됐어 안 됐어? 그럼 얘를 풀 때는 어떻게 하겠니? 얘가 x 빼기 p가 이 상수의 제곱근이 될 거 아니냐 이거지. 맞아 안 맞아? x 빼기 p가 상수의 제곱근이다. 맞지? 그럼 이제 x 빼기 p의 제곱이 a인 x 빼기 p는 문장이 그대로 옮겨가는 거야. a의 뭐가 되는 거다? 제곱근이 되는 거다. 맞니 안 맞니? 그럼 따라서 세 가지로 또 나눠지겠네. a가 양수일 때, a가 0일 때, a가 음수일 때. 그럼 a가 양수면 x 빼기 p가 뿔마 루트 a가 될 거고요. a가 0이면 x 빼기 p가 0일 거고요. a가 음수면 x 빼기 p가 없는 거지. 따라서 a가 양수일 때 x는 p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라는 두 개의 값이 되는 거고요. a가 0일 때는 x가 p라는 한 개처럼 보이게 돼. 그치? 한 개처럼 보이고 중학교 때는 한 개라고 얘기한다. 중학교 때 얘는 두 개, 얘는 한 개, 그리고 없다가 되는 거야. 중학교 때 얘는 두 개, 얘는 한 개, 얘는 없다가 되는 거야. 근데 이 한 개지만 실질적으로 얘는 2차 방정식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뭐라고 부르느냐? 특별히 중복된 근이다 해서 중근이라는 표현을 써. 됐어? 두 개가 중복돼 있다. 원래 정확한 명칭은 이중근이다. 이중근. 근데 두 개다 해서 이중이야. 이중근. 그냥 이자 빼고 중근이라고 얘기해. 그럼 고등학교 때는 세 개가 중복돼 있는 근도 있어. 그럴 때는 뭐라고 불러? 삼중근. 네 개가 중복돼 있으면 사중근. 이해됐어? 어떤 차이인지 알겠지? 얘는 그냥 이중근에 대한 줄임말이야. 자, 이렇게 결국은 이렇게 제곱식이면 이렇게 될 거란 얘기인데, 그러면 세 번째 형태로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 이퀄 0인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라는 질문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건 뭔데? 기초적으로 1번은 너무 쉬운 거고 2번은 살짝 변형됐지만 쉬운 거잖아. 맞아 안 맞아? 저건 너무 쉽고 이건 그나마 쉬운 거고 어려워진 것 같지만 결국은 뭐야? 내가 아는 형태로 바꿔야 될 거란 얘기지. 결국은 얘를 제곱근 풀이법을 이용해서 풀기 위해서 제곱근 풀이법이 결국은 얘가 필요한 거야. 그럼 이 형태로 변형해 줘야 된다는 얘기지. 그리고 얘를 변형한다? 어떻게 변형할 거다? 제곱근 풀이법을 쓸 수 있도록 변형을 해줄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곱셈 공식이나 인수분해 공식을 배웠던 거예요. 뭐를 이용해야 돼? 얘를 이용해서 완전 제곱 형태로 바꿔줘야 된다는 얘기지. 맞아 안 맞아? 결국은 이 형태로 바꿀 거니까 얘가 뭔가의 제곱이 되게 바꿀 거 아니냐 이거지. 맞니? 그럼 여기 뒤에 있는 게 뭐가 필요한 거야? x제곱 더하기 ax가 뭔가의 제곱이 된다라는 얘기는 앞에는 x가 있고 뒤에 뭔가가 있어서 제곱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럼 요 뒤에 있는 게 실질적으로는 네모 제곱인 건데 이 네모에 들어갈 건 누구야? 얘네들 곱해서 2배 한 게 얘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곱해서 2배 한 게 얘랑 같아야 되지. 맞니? 그럼 이 네모는 결국은 2 곱하기 네모가 a가 돼야 되는 거니까 네모라는 애는 2분의 a 맞아 안 맞아? 맞니? 역으로 추적하는 거야 그냥. 아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네모 제곱이 필요한데 이 네모에 들어갈 걸 이렇게 생각해 봤더니 이거 전개하면 이 네모 x가 ax와 같아야 된다는 얘기지. 그럼 2 곱하기 네모가 a하고 같은 네모는 2분의 a가 된다는 얘기지. 그럼 이 네모에 들어갈 숫자가 뭐가 되는 거야? 2분의 a. 맞아 안 맞아? 그럼 여기에 뭐가 들어가면 된다? 이 a가 써 있으면 뭐가 들어가면 된다? 2분의 a가 들어가면 된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요 앞에 있는 a라는 애 가지고 1차 계수 부호 빼고야 부호까지 취급해도 되는데 얘의 절반이 들어간다라는 걸로 하는 거예요. 됐어? 절반이 필요하다. 1차 계수의 절반. 그러면 앞에는 x고 더하기 이게 유지가 되겠지. 됐니 안 됐니? 그래서 수학에서는 설명하시는 분들에 따라서 약간 다르긴 한데 요 설명이 x제곱 더하기 ax가 있는데 얘가 완전 제곱식으로 변형이 되려면 더하기 앞에 거의 반의 제곱이 필요해 라고 얘기해. 반의 제곱이 필요해 라고 설명을 한다. 그래야지 이걸로 바뀌니까. 됐니? 그럼 똑같은 거를 한번 빼줘야 될 거 아니냐? 더해줬으니까. 그래서 뺄셈에 4분의 a제곱. 됐어 안 됐어? 이게 추가됐으니까 이거 없던 거야. 빼줘야지 원래대로 돌아가지. 자, 바깥에 원래 뭐 있어? b라는 상수항은 있는 상태 이퀄 제로. 됐니? 결국은 뭐야? 제곱꼴로 표현하기 위해서 한 것뿐이야. 그것만 이해하면 돼. 자, 그럼 이제 뭐가 됐어? x 더하기 2분의 a의 제곱은 4분의 a제곱 빼기 b가 된 상황 맞아 안 맞아? 자, 이렇게 보니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제곱근 풀이법을 쓸 수가 있는 상황이네요. 그죠? 뭐의 부호에 따라서? 오른쪽에 a는 4분의 a제곱 빼기 b라는 애의 부호에 따라서 제곱근 풀이법이 달라지게 된다. 첫 번째,
4분의 a제곱 빼기 b가 양수일 때는 x 더하기 2분의 a가 얘의 제곱근이니까 얼마 루트 붙이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정리하면 근이 2개가 만들어질 거다. 4분의 a제곱 빼기 b가 0이면 x 더하기 2분의 a는 0이고 1개가 될 거다. 근데 이때는 중근이라는 표현을 쓴다. 4분의 a제곱 빼기 b가 0보다 작을 때는 제곱해서 음수인수는 없으니까 x 더하기 2분의 a가 되는 값은 없다 라는 게 되는 거라고. 이해됐어? 결국은 다 뭐야? 제곱근 풀이법으로 바꾸기 위한 거야. 형태별로 왜 그렇게 풀어야 되는가 라는 것을 이해하고 가는 게 2차 방정식을 푼다라는 개념인 거예요. 됐니? 그냥 이건 이렇게 풀면 돼 저렇게 풀면 돼 그게 아니라 결국은 원칙은 뭐야? 제곱근 풀이법을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 그 설명인 거야. 자, 네 번째